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전국의 요양병원을 조사했는데 절반가량이 안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거동이 불편한 만큼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장성 요양병원처럼 안전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병원 1,200여 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중에는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피 공간이어야 할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거나 당직 의료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 개폐 장치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장애계와 약속했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 확대 추진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반지하 연립주택에서 홀로 있던 고송국현 씨가 화재로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걷는 것이 어렵고 언어장애가 심해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었지만 장애 등급이 상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어 홀로 화마와 싸워야 했던 고송국현 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동안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의 집 앞을 찾아가 공식 사과와 활동지원 신청 자격 폐지 등을 외치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전 장현에 지난 4월 29일자로 공문을 보내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 확대를 올해 내로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5월 문영표 장관 역시 전장현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와의 면담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신청 자격 폐지가 2015년부터 단계적 시행이라는 당초 계획이 유지된 내용으로 공개되면서 복지부와 문 장관의 약속이 사실상 파기돼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전 장현은 지난 22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공문과 약속이 휴지 조각처럼 폐기됐다며 날선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마음 졸이는 장애 3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현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활동지원 신청 자격 폐지의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예산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자 정부와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내에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부처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필요가 아닌 장애 등급으로 활동지원 제도를 제한하고 있는 신청 자격의 폐지가 당장 시급하다는 장애계와 예산을 이유로 한 발 물러선 정부. 시간은 흐르고 그 속에서 장애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양로원 등 노인 생활시설에서 최근 5년 동안 노인 학대가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낸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생활시설 내 노인학대는 모두 251건으로 지난 2008년 55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노인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8년 2.3%에서 지난해엔 7.1%로 늘었습니다. 가해자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대 유형은 방임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10곳 가운데 한 곳은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해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 공공기관 장애인 웹접근성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292개 공공기관 가운데 32개소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조차 낙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장애인은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인 만큼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매년 최소 한 차례 성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부는 당초 지난 2월부터 매번 성인 인증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음원업체 등이 반발하자 적용의 수위를 완화했습니다. 국내에서 프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 하는데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휘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100명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대극장에서 리허설에 한창인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 현악기와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가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조화를 이룹니다. 차관 편성에 100명이 넘는 프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이들은 아직 프로 데뷔를 하지 않은 20, 30대 학생들입니다. 책상에서 앉아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무대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현실화시키고 하는 것은 일단은 프로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정말 잘 돼 있는 상태이고 전문적인 지휘자 실습 교육이 어려운 현실 속에 마련된 지휘자 꿈 나누기 프로젝트.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재능 기부로 실제 공연 중에 프로 오케스트라 앞에서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3회째를 맞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올해의 예비 지휘자는 모두 6명. 유학 경험 없이 국내에서만 지휘를 공부한 학생들로 선정해 직접 경기 필의 단장이 1대1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지휘자들이 어떤 한 부분이라도 뭔가의 어떤 찰나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전체적인 어떤 지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고 갈 수 있는. 지휘자에겐 악기와도 같은 오케스트라. 악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이 쌓이듯 경기필의 재능 기부를 통해 학생들이 지휘자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찰교육원이 장애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 관련 사건 처리 시 경찰관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장애인 경찰조사 가이드라인을 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장애인 비하 용어와 올바른 표현, 장애인 수사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업무 관련 규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가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다음 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8만 원, 과속도는 신호 위반 시 6만 원에서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 시보다 가중 처벌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돕는 전문 직업재활센터가 오는 10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문을 엽니다. 센터에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작업장, 장애인 치과, 통증 치료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장애인 미디어 축제인 벽 없는 영화제가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축제는 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화면 해설과 자막이 제공되며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 도토리의 집, 파인더 등을 비롯해 변호인, 그래피티 등 흥행작이 상영되고 콘서트와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국립한국복지대학교가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 전문 행정가 양성을 위해 장애인 행정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현대건설이 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가 주관하는 힐스테이트 꿈키움 봉사단과 함께할 대학생 멘토를 모집합니다. 본사회공헌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멘티와 선발된 대학생 멘토가 팀이 돼 각자의 역량을 활용해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소재대학교 1학년 이상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단법인 아이들과 미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년일보가 공동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 제11회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응모 방법은 도서 제한 없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 작성한 독후감을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 블로그에 등록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전학년과 만 6세 이상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스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이 후원하는 JB전북은행 제6회 차별없는 세상 장애인식 그림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장애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공모 주제는 장애인식 개선 관련 자유 그림입니다. 전북 지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JB전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 240명 중 절반이 아직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내라는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스승으로 기억이 돼야 할 텐데요. 성범죄 교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